기아 시절과 비교하면 많이 발전했어. 기아 타이거즈는 21일 방출 공시 명단에 올랐던 우한 투수 홍건희와 1년 총액 7억 원, 연봉 6억 5천만 원, 인센티브 5천만 원, 계약을 체결했다. 홍건희는 두산 베어스와의 2년 15억 원 계약을 스스로 포기하며 셀프 방출을 선택했으나 결국 이는 전략적 실패로 평가받게 되었다. 홍건희는 2023-2024FA 시장에서 두산과 이 2년 총 24억 5천만 원 규모의 FA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2년 후 홍건희에게 옵트아웃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는 2024 시즌 65경기에 출전하여 4승 3패 9세이브 11홀드, 평균 자책점 2.73의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2025 시즌에는 20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6.19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옵트아웃이 가능한 해의 이러한 부진은 결정적이었다. 그럼에도 홍건희는 과감히 셀프 방출을 선언했다. FA 자격이 아닌 선수가 보류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구단과 1년간 계약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두산과의 결별을 의미했다. 홍건희에게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65경기, 58경기, 64경기, 65경기에 꾸준히 등판하며 2차례 2점대, 3차례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리그에서 4년간 이렇게 안정적으로 호성적을 낸 불펜 투수는 드물다. 그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홍건희의 에이전시는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출 시장에서 그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구단은 없었다. 오프시즌 초기 관심을 보였던 팀들도 결국 손을 떼었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아를 뺀 나머지 9개 구단이 불펜과 5선발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함에 따라 국내 불펜 투수들에게는 타격이 컸다. 한 관계자는 홍건희가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이었다면 그에게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제안하는 구단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 역시 올해 34살이다. 불펜은 애초에 지속력을 예측하기 힘든 부문인 만큼 여러 팀이 홍건희에게 신중한 접근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아 역시 오프시즌 시작 시점에는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략회의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불펜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홍건희와 우선 1년 계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즌 그의 활약을 지켜본 후 다음 방향을 정하면 된다. 연봉 7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수준도 아니다. 어쨌든 기아는 그가 마무리와 세선맨 역할을 모두 소화한 경험을 크게 평가했다. 믿고 쓸 수 있는 한 명의 투수를 확보한 셈이다. 홍건희는 계약 후 구단 유튜브 채널 갸티비를 통해 별다른 말씀보다 제가 경기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플레이 보여드리겠으니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계약 기간 중 힘든 시기를 지나서 어려웠는데 이렇게 고향팀과 다시 함께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캠프를 시작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광주에 있습니다. 가까이 온다고 하니 반가워하십니다. 친구들과 아는 분들도 잘 대해주셨습니다. 계약이 정해지고 몇 분께 연락드렸는데 양, 현종 형이나 홍, 민규가 좋아하더군요. 민규는 빨리 오라고 재촉하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기아 마운드에서의 원로이다. 홍건희는 선배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후배들과 대화 나누고 함께 훈련하는 것을 즐깁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될 말을 전하려 합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팀이 강해지죠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건희는 언제나 수치만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건강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두산 팬들께는 이렇게 인사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정말 고마웠다. 고향 팀에 돌아와 감회가 새롭다.
기아에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처음 보는 팬들도 있을 텐데 예전 기아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 나왔을 때는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계약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홍건희는 지난 시즌 끝나고 두산 베어스에 옵트아웃을 통보했다. 2024 시즌을 앞두고 두산과 이 2년 총 2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으며 추가 2년은 선수 선택 옵션으로 정해졌다. 홍건희가 이를 실행하면 자유계약 선수로 나설 수 있었다. 구단과 선수 모두 필요에 의해 그 조항을 포함시켰다. 페이 신청 당시 두산과 홍건희 측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셀러리캡 여유도 많지 않아 제시된 금액 이상의 협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홍건희에게는 또 하나의 동기가 생긴 셈이었다. 추가 2년 계약에는 15억 원이 걸려 있었다. 2011년 기아 타이거즈의 2라운드 전체 9순위 지명을 받은 홍건희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통산 488경기에 출전해 27승 48패 58세이브 55홀드, 평균 자책점 4.92의 기록을 남겼다. 두산 베어스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냈다. 2020년 6월 트레이드를 통해 두산에 합류한 후 자리를 잡으며 믿음직한 불펜 요원으로 성장했다. 두산 이적 후 322경기에 출전하여 50홀드와 53세이브,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했다. 매년 50이닝을 꾸준히 소화하며 선발 투수 이후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켰다. 하지만 지난해의 부상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팔꿈치 부상으로 재활을 거쳐 지난 시즌 말에야 복귀해 20경기 출장에 그쳤다. 16이닝을 던지며 2승 1패. 평균 자책점 6.18을 남겼다. 홍건희는 옵트아웃을 통해 시장에 나왔다. FA가 아닌 방출 형태였기 때문에 다른 팀이 그를 영입할 경우 보상 선수 없이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FA 시장에는 조상우, 기아와 김범수, 한화가 남아있다. 조상우는 A급, 김범수는 B급으로 평가되어 보상 선수가 발생한다. 홍건희는 보상 선수 없이 영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주목받았다. 시장에 나온 순간부터 한번 써볼 만한 투수로 주목을 받았다. 150km/h를 넘는 강속구를 가진 파이어볼러이며 평소 인성에 대해서도 모두가 최고라고 칭찬하는 인물이다. 두산에서 투수조장을 맡아 젊은 선수들을 이끈 경험도 있다. 베테랑 투수로서 팀의 중심이 되어줄 선수라는 평가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홍건희는 아직 다음 팀을 결정하지 못했다.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두산에 잔류했다면 2년간 15억 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다. 이 금액은 협상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체 컨디션이다. 부상을 극복하고 돌아왔다고는 하나 팔꿈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에 과감한 영입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팔꿈치 인대가 아닌 굴곡근 부상이라 복귀에 따른 위험이 적은 편이지만 부상 이력은 영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지난해 후반 1군 경기에서 보인 모습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구 최고 속도는 150km에 근접했고 평균 구속 또한 145km까지 기록되었다. 예전에 기아에 있을 때와 달리 많이 성장했다. 홍건희 선수의 이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젊은 유망주였던 그는 이제 베테랑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으며 가까운 실력과 마음가짐으로 고향팀에 돌아왔습니다. 도전과 실패, 그리고 새로운 기회.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아 마운드에서 보여줄 그의 달라진 모습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